네, 2019학년도 1학기 2회고사 물리2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물리2 이 해설을 맡은 정해찬이고요.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림은 전해량을 모르는 두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의 전해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력선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A는 전하가 마이너스를 띈다는 걸 알 수 있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하가 전기력선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 아니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A의 전기력선은 직접 세어보면 12개의 전기력선이 나오고, B 같은 경우 전기력선을 직접 세어보면 24개의 전기력선이 나오므로 A는 마이너스 Q, B는 플러스 EQ,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그리고 2번 문제. 네, 2번 문제. 그림은 양전하를 공간에 놓았을 때 만들어지는 전이와 전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여기 보면 기억 먼저 보면 전기력선과 등전이면 직교한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뭐 이건 사실이죠. 전기력선을 전기력선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직교시켜서 그리면 이것들이 전부 다 등전이 면이 된다. 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 전이면을 따라 전하를 이동할 때는 전기력이 일을 하지 않는다. 네, 맞는 말이죠. 뭐 전하를 이렇게 등 전이면 위에서 제가 뭐 플러스 전하를 움직여 볼 거예요. 이러면 뭐 이렇게 움직여 봐도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기력이 아예 작용되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전이면 위에서는. 네, 뭐 전기력선 위에서는 이렇게 전이를 놓고 움직일 때는 뭐 말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등전이 면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양전하를 놓았을 때 힘의 방향은 전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양전하를 놓았을 때 힘의 방향은 어딜까요? 한번 봅시다. 플러스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전 전기력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생성돼 있고 균이랑 여기다 이제 양 전하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양 전하를 놓았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 힘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 전이가 증가하는 방향은 여기 플러스 쪽인데 힘이 힘이 반 힘의 방향은 여기 마이너스 쪽이므로 서로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전이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이제 3번 문제. 그 전에 서사평 1번이 있네요. 부호가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 두 전하의 분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다들 배워서 아시겠죠? 전기쌍극자랍니다. 전기쌍극자. 전기쌍극자는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꼭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거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분포가 돼 있고,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크기 같은 두 전하의 분포, 전기쌍자라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제 3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그림 좀 그릴게요. C, EC, A와 B가 이렇게 있고, V, 볼트, 아이고, 여기 이렇게 전지가 있고, 건전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여기 볼트고, 3번 충전된 전해량은 B가 A 몇 배인가? 이건 병렬 연결이니까 각각 볼트 1볼트 1볼트씩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는 CV 아시죠? 네, 이건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Q는 CV 이런 걸. 전하랑 Q는 CV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 봅시다. A 같은 경우는 A는 CV이고 B는 ECV겠죠. 따라서 전하량은 B가 A의 2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에 2번 그리고 4번 A와 B의 합성 전기 용량은 얼마인가?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합성 전기 용량이 이 C 더하기 E잖아요. 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축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C, EC를 합치면 직렬 같은 경우에는 C분의 1 더하기 EC분의 1 해서 EC분의 3 이걸 역수치해서 3분의 EC가 직렬에선 합성 전기 용량인데 병렬이니까 C 더하기 EC해서 3C가 합성 전기 용량이 되겠습니다. 네, 5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5번 문제. 이렇게 일단 읽어주시고 위에 문제를 5번을 간단하게 읽으면 이렇게 C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스위치를 A에 연결해서 C를 완전히 충전시키고 C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U라 돼 있고 스위치를 B에 연결해서 C를 완전히 충전시킬 때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기압을 봅시다. B의 극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3분의 1 V이다. 여기서 A 여기서 C와 A는 서로 전기용량이 같죠. 극판의 면적과 간격이 같은 평행판 축전기 ABC라 했으므로 전기용량 C라하고 A에서도 전기용량 C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그 공식 아시죠? C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S 거리 면적 이걸 통해서 이건 서로 같으니까 지워주시고 입실론에 비례하는데 이 입실론은 그냥 뭐 상수라 보면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이게 이 입실론이므로 이 얘들보다 A와 C보다 2배 더 큰 이 C가 전기용량으로 되겠습니다. B는 이걸 이렇게 찾아봤고 이제 Q는 CV를 해서 이 스위치를 B에 연결시키므로 Q는 CV를 통해서 C와 B의 전기용량 각각 비교하면 1대2입니다. 하지만 직렬 연결해서 전하량은 서로 변함이 없음을 숙지하시고 이렇게 보면 C가 1대2이므로 볼트 전압은 2대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V가 총 전압은 딱 1볼트니까 3분의 2 V가 C에서의 B에 연결했을 때 전압이고 B에서 B 연결했을 때 전압은 3분의 1 볼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극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3분의 1 볼트 받고 니은 B의 전기 용량은 A의 2분의 1배이다. 네, 맞는 게 아니라 틀렸죠. A의 전기 용량이 B의 2분의 1이 되겠죠. 니은 틀렸고 기억 맞았고 니은 틀렸고 디귿을 봅시다. C에 충전된 전하량은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와 같다. 일단 C에서 B에 연결했을 땐 3분의 2 볼트가 나왔고 한번 A를 연결해보면 볼트가 있잖아요. 여기 1볼트니까 그리고 여기 전기 용량은 CC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보면 Q는 CV 해서 1대1이고 볼트 1대1이 되므로 C 대 A가 1대1이고 C 대 A가 1대1이 되므로 이제 볼트를 1대1의 양만큼 나눠 갖게 되는데요. 따라서 C에서 A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A를 연결했을 때는 2분의 1 볼트가 나오는 걸 통해서 먼저 A에 연결했을 때 전하량은 2분의 1 V 곱하기 C는 2분의 1 VC고 B에 연결했을 때는 3분의 2 V 곱하기 C는 3분의 2 VC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같나요? 틀렸죠? 따라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2번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A와 C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C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얼마인지 쓰시오. 먼저 여기 아까 5번 문제에서 A에 연결했을 때 C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U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A에 연결했을 때 이 A에 연결했을 때 C는 그대로고, 그리고 볼트가 2분의 1 볼트라는 걸 구했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이걸 통해서 그냥 U는 이 공식 아시죠?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 따라서 C에서의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 V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8분의 1 CV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B를 연결했다. 아까 저희는 B를 연결했을 때 C 그대로고, 전기 용량은 C 입장에서 따질 때 C는 전기 용량 그대로고 3분의 2 볼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하면 B를 연결했을 때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3분의 2 볼트의 제곱은 얼마냐? 9분의 2 CV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A에 연결했을 때 이게 U니까 이건 얼마냐? 몇 U냐? 그걸 구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U 곱하기 X라 하고 한번 구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8분의 1 CV 제곱이니까 서로 약분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이 8분의 1을 저쪽으로 남기면서 8분의 1은 곱하기 8이 되면서 9분의 16이 X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9분의 16U가 답으로 되겠죠. 이제 6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선이 있을 때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도선 주위에 놓은 나침판들 자침의 N극이 반시계 방향을 가리키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 N극이 반시계 방향으로 맞춰라. 진짜 그림 잘못 그렸네요. 잠시만요. 이것들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N극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선 앙페르 법칙 할 때 오른손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하고 남은 손가락들로 이렇게 감싸면서 그걸 전기장의 방향? 나침판 자침의 방향인 걸 배웠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보면 전류를 위로 이렇게 흘러주면요, 전류를 이렇게 위로 흘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오른손 써보세요. 이렇게 돌면서 N극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이걸 이 전류를 위로 흘려준다를 보기에서 찾아보면 3번이 나오게 됐네요. 네, 그럼 6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다평 3번. 이것도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동하는 전하가 로런츠 힘을 받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전이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저희는 홀 효과라 합니다. 이건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홀 효과. 그럼 서다평 4번 들어가겠습니다. 서다평 4번. 그림과 같이 면적 A인 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얼마인지 기호로 쓰시오. 이렇게 면적 A인 도선에 자기 모멘트의 전류 I가 흐른대요. 전류 I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거 좀 제대로 그려줄게요. 이런 거 이렇게 i로 흐르는데 면적 a 뭐 이만큼이 자기 모멘트의 크기 구하라. 자기 모멘트의 크기 저희는 알 거예요. 자기 모멘트 공식이 뭘까요? 네, 이거죠. u는 i 곱하기 a 전류 곱하기 면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류의 세기는 i라 나와 있고 면적은 a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주어졌으므로 이걸 그냥 대입해주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ia로. 네, 이러고 이제 뒷장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이제 간단하게 읽어 주실 거라 생각하고 7번의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장 영역에서 대전 입자는 Y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과연 그럴까요? 위에서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원래 이렇게 올라가려던 길이보다 더 적게 내려왔죠. 그니까 등속도 말고 등가속 운동을 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건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이너스 Q가 여기로 왔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마이너스 Q가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전자 있잖아요.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원리로 전류 방향은 이쪽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힘은 이렇게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라 되고 힘은 방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받았고 이제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다시 이걸 정리하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힘은 이렇게 아래로 받으니까 이걸 약간 좀 x, y 지축 이렇게 해가지고 3차원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손 법칙 있잖아요. 로렌츠인 구하는 건 그 오른손인 법칙 써가지고 구하면 자기장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영역을 지나는 입자의 속력은 V이다. 디귿. 이거 같은 경우는 삼각비 있잖아요. 삼각비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입자를 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 입사시켰을 때 V만큼의 속력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수직으로 좀 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60도라 되어 있습니다. 60도 여기 30도겠죠? 이만큼 V만큼 가면 여기는 2분의 V라는 걸 저희는 삼각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으면 60도고 여기가 직각이면 1대 1대 루트 3대 2 있잖아요. 이걸 사용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 이렇게 y 방면으로는 2분의 루트 3 V y 방면으로는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하지만 x 방향으로는 2분의 v만큼 등속 운동을 하므로 여기서 이제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입사할 때는 2분의 v만큼의 속력으로 입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2번. 그리고 8번. 이제 8번을 들어갈 때 아이고 제가 지우면 안 되는데 그냥 하죠 뭐. 아까 이런 그림에서 x, y가 있고 이런 그림에서 이제 힘을 받았다 했잖아요. y축 방향으로 전기장 영역에서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힘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로 갔을 때 y 방향에서 속력은 이제 마이너스 전화가 여기로 왔을 때 y 방향의 속력은 없겠죠.
여기로 갈 때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삼각비 이용해서, 아이고 그림을 다시 그려서 삼각비를 이용해 v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 v 2분의 v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은 2분의 루트 3 v임을 알 수 있고요. 이만큼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y축 방향에서의 속력을 보면. 따라서 먼저 이 재료를 구할 때 Q QED는 운동 에너지 QED는 1이잖아요. 1은 곧 뭐냐?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잖아요. 이걸 사용할 겁니다. 이제 다시 보면, 근데 이 마이너스 전하가 이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QED를 마이너스 QED 해주고요. 나중 운동 에너지는 여기 속력이 0이 됐으니까 0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분의 루트 3 v에 제곱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QED는 마이너스 8분의 잠시만요.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오게 되죠. 맞죠? 마이너스 8분의 3 mv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시켜 줘야겠죠? 2로 제로라 쓰겠습니다. 정리시켜 주면 마이너스 지워 주시고, 이 제로는 qd 8qd분의 3mv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 d를 저희는 d 대신에 이만큼의 거리를 저희는 방금 d라 했잖아요. d 대신에 여기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므로 이 d를 r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8qr 분의 3mv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다음에 잠시만요. 이 다음에 이제 b 제로를 구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반지름의 길이, 여기서는 라지 r이라 나왔는데 저는 그냥 일단 스몰 r로 쓰겠습니다. 스몰 r은 bq분의 mv입니다. 이걸 외워주시면 엄청 편하게 풀어요.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라지 r을 쓰면, 라지 r은 b 곱하기 q분의 m 곱하기 그 다음에 m 곱하기 2분의 1 v가 됩니다. 이걸 정리해주면, b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b는 2rq분의 mv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8번의 답은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됐고요. 이제 9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9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가에서와 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5배이다. 이때 B에 의한 O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A에 의한 O에서의 자기장 세기 몇 배인가를 구하라 했네요. 이제 가를 보면 그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해주고 이렇게 감싸주면, 도선을 이제 감싸주면 이제 그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인지 이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 BA와 자기장이 A의 자기장하고 B의 자기장이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B의 자기장은 들어가지만 A의 자기장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류의 세기는 같고 거리의 거리의 거리는 B가 B의 도선이 O에서의 거리는 이 B의 거리가 A의 거리보다 더 짧으므로 이 B가 A보다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빼기를 한 이유는 총 합력 있잖아요. 총 합력을 구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방향이 서로 같으므로 더해줘서 총 합력 총 그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서로 빼서 총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5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BA 더하기 BB는 5하고 BB 빼기 BA 라고 해주면 계산을 해보면 6BA는 4BB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로 정리해 줘야겠죠. 이제 BB는 2분의 3 BA 라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9번의 답은 4번이 되고, 이제 10번을 들어가면 나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만 D가 되도록 하면 A가 B에 작용한 자기력의 크기는 몇 F인가 를 구하라 하네요.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1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게 좀 그 야매 방법으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흐른다 칩시다. 그러면 이때 서로 힘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라 볼 수 있고요. 도선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로렌츠 힘을 사용한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보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 전에 또 공식 알아둘게. F는 K R분의 I1 I2 L, 이 두 도선 사이에서 뭐 작용하는 힘의 색이 이 공식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F를 구할 겁니다. 먼저 가에서의 F를 구해보면 D분의 I1 I2 L 빼기 2D분의 I1 I2 I2 L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먼저 가 같은 경우 이 네모난 도선 있잖아요. 직선 도선 오른쪽에 네모난 도선 같은 경우에 그 왼쪽 부분에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왼쪽 같은 경우는 그 직선 도선과의 거리가 D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직선 도선과의 거리가 ED이므로 ED이고 서로 방향이 반대이므로 이렇게 해줬고요. 이걸 이제 계산해주면 ED분의 I1, I2, L 이게 바로 F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K를 생략한 이유가 뭐 가와 나에서 K의 값은 같으니까, 상수니까 K는 생략했고요. 이제 나를 들어가 보면 나 같은 경우에 이제 A와 B 사이의 거리를 ED로 만든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구하는 게 뭐 가에서 구했다 했는데 나에서랑 나에서 구하는 값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D로 돼 있을 때 이드로 바꾸기 전에 D로 돼 있을 때 나에서 구한 값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면 이드로 바꾸면 어, 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주면 이 D분의 I1, I2, L 빼기 3D분의 I1, I2, L은 계산해보면 6분의 6D분의 I1, I2, L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이거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F라는 걸 알 수 있죠. 처음 거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F로 됐다. 따라서 답은 10번에 1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1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A와 문제는 읽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바로 본격적인 풀이 들어가면 먼저 이 직선 도선, 가에서의 직선 도선 살펴봅시다. 직선 도선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가에서 보면 K 곱하기 D분의 I0 임을 알 수 있고, 이제 원형 도선을 살펴보면 직선이라고 원형 B는 K 곱하기 K 프라임을 할게요. K 프라임 곱하기 2R분의 I A라 돼 있죠. I A라 하고요. 나를 보면 직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D분의 K 곱하기 2D분의 I0이고, 원형 같은 경우는 B는 자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K 프라임 곱하기 R분의 IP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AB 중심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0이라 했으므로 이제 구해보면 K D분의 I0는 K 프라임 2R분의 IA임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은 K 2D분의 I0는 K 프라임 R분의 I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A는 B고 C는 D다 해서 C분의 A는 B분의 D임을 알 수 있는데요. 똑같이 해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IA는 4, IB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IA는 4IB이고, 여기서 면적 같은 경우는 넓이를 봐야겠죠. 가에서 원형 도선의 넓이는 4파이R 제곱이고, 나에서 같은 경우는 파이 R 제곱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모멘트를 구하라 했는데, 자기 모멘트 뮤는 죄송해요, 제가 이거 타블렛 사용을 처음 입문이라서, 이거 완전 처음이라서 글씨를 잘 못 쓰겠어요. 이렇게 뮤는 면적 곱하기 전류인데, 면적 곱하기 전류에서 면적은 가가 나의 4배니까 4대1이라 치고, 전류 같은 경우도 가가 나의 4배니까 4대1이라 하면 16대1로 16대1로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A가 B의 16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읽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면 기억, 코일의 감은 횟수. 코일의 감은 횟수는 먼저 이걸 말하기 전에 이 공식부터 설명해야겠는데요. 유도 기전력 공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콰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t는 그 시간 변화량이고, 이거 콰이는 자기력 자기력 산소이고, 그 다음에 잘못 말했어요. 자기 선속입니다. 자기 선속이고, 이 n은 가문수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12번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은 코일의 감은 횟수가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하나요? 근데 맞는 말이죠. 코일의 감은 횟수 여기 n이 있으니까. 니은 코일에서 이동하는 자유전자의 속도. 자유전자의 속도에 대한 언급은 이 공식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크기. 근데 이 자기력 선속의 크기라 했잖아요. 크기가 아닌 여기서는 변화량을 자기력 선속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자기력 선속의 변화량을 따지고 있으므로 디귿은 틀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그 말 하나하나 주의하면서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번의 답은 1번이 되고 13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13번 전기기타에서 어떤 원리가 쓰이냐. 코일에서 전기 신호가 생기는 원리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전기기타를 봅시다. 전기기타, 솔직히 이건 답을 먼저 말씀드렸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기기타는 먼저 픽업장치 자석에 의해 이거는 자기화된 기타 줄이 있습니다. 이 기타 줄이 진동하면서 이렇게 막 좌우로 진동하거나 앞뒤로 진동하면서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막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 변하게 되면서 이제 유독 전류가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도 전류라 하죠. 이 원리를 통해서 이 일렉 기타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건데요. 이 원리가 뭐냐,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이 원리 뭐냐, 저희는 알죠. 전자기 유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그림은 원형의 철심 주위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있고,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발생하는 선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네, 2번 먼저 보겠습니다. 14번의 2번을 보면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감소한다.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제 1차 코일에선 전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잠시만 그림을 그리면 이게 1차라 보고 뒤에 거가 2차라 보겠습니다. 네, 1차에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면서 자기력 선속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 여기에도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2차 코일을 통과한 자기력 선속이 감소한다 했는데, 오히려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자기력 선속이 증가한다 해야겠죠. 따라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서답형 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유도되는 기체력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V는 잠시만 연필로 쓰겠습니다. 네, 4만큼으로 주고,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자기력 선속이죠. 이 변화량이죠. 이걸 다시 풀었으면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가 된대요. 이 델타 b 곱하기 s에서 이 s는
면적이고요. b는 자속 밀도입니다. 따라서 면적은 고유한 값이므로 n 뒤에 바로 빼주고 델타 t분의 델타 b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1초일 때 p와 q의 유도는 기전력을 각각 vp, vq라고 할 때 vq분의 vp는 얼마인지 구하라 라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가문수는 뭐 일조하니까 한 개로 갖고, 델타 t분의 델타 b는 델타 t분의 델타 b는 이 b는 균이란 자기장이므로 델타 t분의 델타 b는 이 균이란 자기장 안에 놓여 있으므로 서로 같다 볼 수 있습니다. p와 q에서 따라서 지워주고 크기를 구함으로 마이너스 절대값 지워주면 이 면적만 남는데요. 이 면적이 p와 p에서는 면적을 l로 하고 q에서는 면적이 l 제곱으로 하고 q에서는 면적이 4l 제곱입니다. p에서와 q에서, 따라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구하면 그럼 유도 기전력의 비율을 이제 나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4l 제곱분의 l 제곱을 해주면 4분의 1, 따라서 답은 4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됐고, 이제 서답형 6번을 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있고, ET, OT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전류에 대한 최대값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임의로 i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 변화량이죠, 이게. 문제 읽으셨을 거라 알고요. 저는 이제 풀이 시작하는데 0에서부터 2t까지의 2차 코일에 연결된 전압계의 눈금이 6V를 가리켰답니다. 여기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6V를 의미합니다. 2t분의 i는 6V이고 대략 비율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제 2t부터 5t까지를 보면 3t분의 i만큼 변화했죠. 이건 비율로 따지면 서로 이제 비율로 구하면 4v가 나오게 됩니다. 이 3t분의 i는, 따라서 답은 4v로 나오겠습니다. 서답형 7번을 보면 전자기 유도 문제네요. 이걸 알기 전에 이걸 알아야겠죠?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2분의 t인 순간 S를 B에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주기는 얼마인지 쓰시오. 뭐 이거 아시죠? 주기는 F분의 1이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t는 그럼 2파이 루트 LC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구하면, 먼저 A에 연결했을 때는 이게 L로 돼 있죠. C 전기 용량은 변화가 없고, 이제 B에 연결의 순간 T는 2파이 루트 4LC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4파이 루트 LC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주기 T는 이제 T라 하지 말고 제가 주기라 하겠습니다. 주기 T는 이제 2T가 되겠네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따라서 답은 2T가 되겠습니다. 되고, 이제 서답형 8번 문제를 이제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답형 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Q 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 마이너스 q 전화를 C까지 옮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전화가 C까지 가고 다시 B 지점으로 돌아왔다는데, 이건 그냥 W는 Q2돼 있잖아요. 이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W는 QED. 제가 왜 이걸 사용하냐? 여기서 C 지점까지 가면서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되고 아예 사라지죠. 이때 위치 에너지를 저항되면서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최대입니다. 처음 이렇게 운동할 때. 따라서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 W는 QED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1000 운동 에너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구하자 하는 게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QDMV0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전기장 영역이 전기장 영역은 다 균이라다 봐야 되므로, 뭐 균이란 전기장 영역이므로 이제 뭐 별 깊게 따질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이걸 이제 정리해서 이제 E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걸 다시 이 전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정리하면 E는 EQD 분의 MV0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E는 EQD 분의 MV0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사평 9번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보기가 아닌 밑에 문제를 먼저 같이 보면서 이제 풀어 나가겠습니다. 질량이 M, 전하량이 Q, 속력이 V인 전하가 세기가 B인 균일한 장기장 영역에서 등속 원운동할 때 전하가 받는 로런츠 힘은 QVP이고 전하가 받는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고, 저는 일단 여기 그 첫 번째 문장, 빈칸 두 개가 있는 첫 번째 문장은 다들 상식선에서 아시다시피 일단 읽어가겠습니다. 전하가 받는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고 로런츠 힘이 곧 구심력 역할을 하므로 F는 QVB는 R분 MV 제곱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부터 전하의 원운동 주기를 T라 하면 V는 T분의 2파이 R이라 나와 있는데, T를 이렇게 서로 바꿔주면서 T는 V분의 2파이 R이라 해주고, 여기서 이제 그 회전 주기가 같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회전 주기를 결정하는 데는 V와 R이 사용되잖아요. 여기서 가와 나를 보면 여기 문제에서 먼저 균일한 자기장, 그리고 전하랑 같고, 그 마지막으로 질량이 같다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QVB는 R분의 MV 제곱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전하랑 같다 했고, 균일한 자기장, 마지막으로 질량이 같다 했으므로 다 지워주고 서로 이렇게 있는 건 이렇게 약분시켜줘서 R은 V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가에서 R과 V는, R은 그냥 R, V는 V라 쓰고, 몇 대? 나를 이렇게 쓰면 2R 대 2V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각각 지워주면 V분의 R, 2V분의 2R은 서로 같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 주기는 같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15번을 보면 15번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축전기에서의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서 걸리는 전압. 이 위상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축전기에서의 전압이
코일에서의 전압보다 파이만큼 느리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구해보면, 그리고 여기 가를 보면 교류 전원이 10V라 나와 있고, 오메 법칙을 잠깐 보면 V는 IR이잖아요. 여기서 10V고 이 전류 같은 경우는 직렬 연결이니까 생략해주고, R 저항 따라서 이렇게 저항이 있고, 10V는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이 전류가 직렬이니까 생략해주시고, V와 R은 서로 비례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게 보면 코일에서는 4ohm이고 4ohm이니까 4V라 볼 수 있겠고, 축전기에서는 10ohm이니까 10V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구해보면, 그리고 이 파이만큼 느리다는 건 이제 그래프상에서 코일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VC 이렇게 있으면 코일이래. 축전기에서의 전압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코일에서의 전압의 그래프는 반대로 생기게 됩니다. 파이만큼 이렇게 위상 차이가 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고, 이제 15번에서 서로 반대 방향인 그래프가 2번과 5번이 있는데, 2번과 5번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코일에서는 4V, 최대값이 4V, 축전기에서는 최대값이 10V인 걸 통해서 15번에서 보면 2번과 5번을 비교하면 답은 5번임 알 수 있겠네요. 5번에서 축전기에서 전압의 최대값이 10V이고 코일에서 전압의 최대값이 4V임을 통해 답은 5번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10번, 임피던스를 구하라. 임피던스 공식 아시죠? 이렇게 되잖아요. 저항값 제곱시키면 64 더하기 xc가 10 빼기 4니까 6의 제곱이고, 이걸 구하면 10이 나오네요. 임피던스는 1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전류 오메 법칙 사용해서 V는 IR 써서 임피던스 G가 10이므로 이 교류전원의 저항값은 10V잖아요. 따라서 이제 전류 값은 1로 나오게 됩니다. 최대 전류의 값은 따라서 1이 되고, 3번 코일에 걸리는 전압,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방금 저희는 전류가 1A임을 구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4 곱하기 4옴 곱하기 1A를 하면 11에 4가 나오게 되죠. 4V. 코일에서는 4V가 나오게 되고, 축전기를 보면 10옴 곱하기 1A는 10V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코일에서는 4V가 걸리고 최대값, 축전기에서는 10V가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를 보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축전기에서 전압은 코일에서 전압보다 파이만큼 느리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즉 이 말이 뭐냐, 서로 반대 위상이다, 이 말로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019학년도 1학기 2외고사 제 3학년 물리 2 과목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